동물 홍채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 아, 과학기술 지문이구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겠구나. A 다음에 뭐 A가 일어나서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서 C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과학기술 지문은 특히나 선생님이 예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랑 연계해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인문예술지문 같은 경우는 예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과학기술지문을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되게 중요하게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매번 반복해서 하는 것 같다. 우리 적절한 거 제목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 불일치 문제 가볍게 풀어낼 수 있겠지.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말 쉽게 풀 수 있어. 이제는 뭐 하면 되니까, 우리 선지찾기 하면 되니까. 적절한 게 4개나 있잖아.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아낼 수 있고, 기억 니은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양과 늑대에 얻는 영상 심도는 어떨까? 그리고 양과 늑대 눈에는 다른 물체들이 어떻게 보일까? 요 정도가 나와 있네. 뒤에 문제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이제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야. 선생님이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었던 책 중에, 나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거든. 대학교 때 이제 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읽었던 책이 이기적 유전자, 뭐 만들어진 신, 그다음에 눈먼 시계공, 그리고 지상 최대의 쇼, 그거는 이제 더 그레이티스트 쇼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뭐 그런 책들을 다 읽었었어.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 기억에 더 그레이티스트 쇼인가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 거기는 이제 진화를 위주로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리처드 도킨스가 세계에서 지금 현대 살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예전에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있을 때 설명을 해줬었는데, 진화 현상 중에 고래가 유일하게 그 바다 속에서 이제 헤엄치면서 사는 포유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 그 고래가 지상에 나왔다가 다시 바다에 들어간 것을 진화론자로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라고 하면, 우리 생선은 다, 상어 생각해보면, 생선은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니까 세로로 헤엄을 쳐. 그런데 우리 그 고래 보면, 고래는 이렇게 생겼어, 그잖아.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헤엄을 치고, 그 일반적인 생선들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헤엄을 치지, 포유류들은. 그러니까 얘가 지상에 나왔다가 척추동물로서 살다가 다시 바다에 들어갔구나를 진화론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지. 또 거기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육식동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초식이나 동물을 딱 구분할 때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눈의 위치라는 거야. 육식동물은 눈의 위치, 그러니까 생물들을 잘 잡아먹기 위해서 다 눈이 앞에 달려 있어. 사자 앞에 달려 있잖아. 앞에 두 눈이 다 달려 있어.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객과도 다 앞에 달려 있지. 걔들 생긴 거 보면, 그치? 그런데 우리 토끼 보면은 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게 양옆에 달려 있잖아. 우리 인간으로 치면 이렇게 관자놀이 있는 쪽에 이제 둘 다 달려 있고, 사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화의 증거들이라는 거야. 육식동물은 무언가를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쫙 따라가기 위해서 발전했고, 초식동물은 누가 그것을 쫙 따라오기 직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시야각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은 설명해 줄 때마다 그 책 읽었던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재밌어. 한번 보자.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함으로, 이거는 이제 과학적 상식이지 사실. 홍채가 이제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빛에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고, 이거는 근육이 조절하고. 눈동자 모양이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런데 고양이와 늑대 같은 육식동물들은 세로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들은
가로로 눈동자 모양이 길쭉해. 그래서 고양이 생각해 보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좀 길쭉하지. 그렇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육상동물 중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게 그렇지는 않아. 주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다. 매복형이라는 건 숨어있다가 한순간 탕 튀어나와가지고 애를 잡는 거. 매복, 숨어있다. 이는 숨어서 기습을 하는 사냥 방식. 그래서 매복형이라는 게 어떤 뜻이야? 여기 나와 있어. 너희가 매복을 모를까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사냥감과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되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냥을 잘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야. 양안시가 뭐다? 우리도 양안시야 지금. 요거를 양안시라고 그래. 그래서 멀다 가깝다를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쪽 눈만 뜨고 보면은 보통 이제 거리 감각이 많이 상실된다라고 하지. 각 눈으로부터 얻은 영상의 차이인 양안시차. 양안시차는 뭐야? 각 눈으로부터 얻은 영상의 차이를 양안시차라고 해. 똑같을 수는 없잖아. 이 두 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어떤 물체를 보든 똑같이 들어오기는 어렵거든.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안시차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는 담화표지지.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 심도 역시 중요하다. 심도는 그럼 뭐야? 이런 거래.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해. 심도는 눈동자 크기에 따라 결정돼. 다시 말해서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하지. 눈동자가 크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거고, 그렇지? 눈동자가 작으면 공간이 없어. 다른 빛들은 못 들어가. 맞아? 많이 들어가. 이게 되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져.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얕다라고 해.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초점의 범위가 좁아져. 눈동자의 크기가 커지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크기가 커지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초점의 범위는 작아진대.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해. 반대의 경우를 심도가 깊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써놓는 이유는 요렇게 뭐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뭐 높아지면 뭐가 낮아지고 뭐가 낮아지면 뭐가 높아지고 이런 건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써놓는 거야. 알겠지? 이런 원리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는 커지고 가로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얕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세로로는 빛이 많이 들어와 적게 들어와?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심도가 얕아지고. 괜찮니? 가로로는 안 들어오는 빛들이 생기지. 이렇게 가로 쪽으로는. 그럼 심도가 깊어지겠네. 이해됐어?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은 영상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벗어난 아래와 위의 물체들, 다시 말해서 실제 세계에서는 초점을 맞춘 대상의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가로로 심도가 깊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한대. 그래서 우리 심도가 얕다.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 앞과 뒤에 있는 게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걸 의미한대.
또 가로로 심도가 깊다라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얘네들은. 딱 초점 맞추고 걔네만 따라가면 되니까.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사냥감은 더욱 선명해지고 사냥감을 제외한 다른 물체들이 흐릿해짐으로써 눈동자의 원형일 때보다 정확한 거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해져. 너무 신기하지 않니? 이런 거 이렇게 진화한 거 보면. 그치? 한편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으며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어.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해줬지 잠깐. 이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면서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야 하는 생존 방식과 관련이 있어.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이제 그럼 반대가 되겠지.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가로로는 심도가 얕게 되겠네. 이로 인해 초점이 맞는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여서 거리감보다는 천적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야. 얘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 일단 도망가야 되니까 있는지가 더 중요해. 있는지 없는지. 게다가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빛보다 많아 영상을 밝게 볼 수 있어. 또한 양안시인 매복형 동물보다 달리 초식 동물은 한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단안시야. 단안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달리 여기가 맞겠다. 이렇게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수록 유리해. 두 시야가 겹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바로 뒤를 빼고는 거의 전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얘네들은 단안시기 때문에 두 눈을 겹쳐가지고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정면 뭐 조금 그게 두 시야가 겹치는 부분 조금이지만 상관없어. 180도를 다 보는 게 중요해. 이렇게 동물의 눈동자 측면은 이렇게 진화했다. 마지막 문단은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얼른 넘어가도록 할게. 33번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 딱 눈에 들어오지. 주제 자체가 눈동자의 모양과 생존의 방식이야. 그래서 이 부분 3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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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엮으면 정확하게 33-5번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자, 34번도 한번 보자. 1번 동물들은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초점이 맞는 범위가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지. 여기 있네. 그래서 34-1번 그래서 여기도 있고 초점에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34-1번의 근거가 될 거야. 2번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안 시차를 통해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에 있지. 양안 시차를 활용한다. 34-2번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한다. 여기에 있지. 34-3번 빠르게 해낼 수 있어. 단안시인 초식동물은 눈의 위치가 좌우로 벌어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라고 되어 있네. 여기에 있지.
34-4번. 답 5번이네. 매부평 육식동물은 초식동물과 다르게 두 눈을 통해 입체 영상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네. 요 부분이 아니지. 둘 다 입체 영상을 얻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 알겠지? 그런데 얘가 겹치는 부분은 어때? 초식동물은 좀 적을 뿐이야. 적을 뿐이야. 자, 우리가 초식동물이라고 평면의 세계를 보는 건 아니야, 당연히. 35번 한번 보자. 기억 니은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네. 양을 사냥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 늑대 여기 있네. 사냥감에 초점을 맞춘 후 거리를 파악하고 있어. 모든 물체들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양과 늑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때 양과 늑대가 얻는 영상의 심도는 어떻게 보일까? 양은 누가 봐도 초식동물이고, 그치? 늑대는 육식동물이지. 그러면 양은 가로로 심도가 깊어 얕아? 가로로 얕다라고 했었어. 알겠지?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써 있어. (35-1번) 1번 맞아? 틀려. 왜 1번이라고 썼어? 기억이라고 쓰자. 기억. 자, 세로로는 심도가 어때야 돼? 깊어야 돼, 그치? 세로로 심도가 깊어야 되고, 늑대는 여기 있네. 35- 니은 기억이니? 기억. 이렇게 되겠네. 그럼 세로로는 심도가 얕고 얕음 깊음 괜찮니? 깊음 괜찮네. 이렇게 하면 벌써 3개나 날라갔잖아. 시간 없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찍을 수 있잖아. 자, 두 번째. 양과 늑대의 눈에는 다른 물체들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늑대만 생각을 해보면 돼. 얘는 누구를 뚜렷하게 보기 위한 진화였어? 양만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바위가 더 뚜렷해 보이면 얘 굶어 죽지. 답 4번이지. 양이 제일 어떻게 해야 된다? 뚜렷해 보여야 된다. 여기 한번 보자. 짙하게 보인다. 여기에 써있지 그대로. 35-4번. 너무 쉽지 않니? 사실 좀 자존심 상할 정도로